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래량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분석 방법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 연습 매매나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거래량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이제 차트를 키시면 위에 캔들 있고 뭐 이동평균선 있고 뭐 일목균형표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하단에 보면 막대기 솟아 있죠.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뭐냐?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기간 동안에 거래량 주식수를 표시한 게 거래량이다. 그래서 그러면 하루 동안 아니면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에 일어났던 거래된 주식수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월봉 같은 경우는 뭐 한 10년 정도, 주봉은 한 2, 3년 정도, 그다음에 일봉은 한 1년 정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래서 왜 그러면 거래량 분석을 해야 되느냐? 거래량 분석 중에서 가장 기본이 분석에서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거래량 분석입니다. 그러면 거래량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분석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가격의 움직임에 대한 그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격 움직임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보통 우리가 이제 경기의 선행 지표가 주식 시장이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가격의 선행 지표가 뭐다? 거래량이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거래가 된 후에 그 다음에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요. 상당히 요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일하게 모든 지표 중에서 선행 지표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RSI나 뭐 일목균형표나 캔들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끝나야지 그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표는 후행성이고, 그렇지만 이 거래량만큼은 선행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거래량 분석을 하는데 의미를 좀 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래량은 어떤 것도 가능하냐? 추세 분석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추세가 오를 건가, 횡보할 건가, 내려갈 건가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얘기하는 상승 추세 진입 시와 그 다음에 하락 추세 진입할 경우에 거래량 분석을 병행하는 게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좀 이따가도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을 할 때 우리가 보통 패턴 분석, 그 다음에 지속형이나 뭐 삼각형 패턴 전환 시에 거래량 분석은 필수다. 이런 것들은 특수한 경우니까 나중에 또 따로 어떤 차트, 저희가 이제 계속 지금 롱숏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꾸준히 봐주시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죠. 상승 추세에 대한, 그 다음에 하락 추세가 진입될 경우에는 뭐를 거래량 분석이 필수다. 그래야지만 이 추세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좀 더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 전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거를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거래량은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두 가지 목적이 뭐냐면 주가 변화의 확인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어떤 추세, 그러면 우리가 보통 추세 얘기하면 상승과 횡보와 하락과
횡보, 상승 이렇게 되는데 이 어떤 추세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추세가 뭐를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상승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예. 이거는 가짜라고 보는 거죠. 추세 유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을 하죠. 가격에. 그래서 주가 변화를 예측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가에 선행한다는 가정이죠. 근데 실제로 이 가정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주가 변화 예측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집과 분산,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인용으로 우리가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한다. 첫 번째, 주가 변화 확인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가 변화 예측용으로도 사용을 한다. 그렇게 꼭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월봉, 주봉, 일봉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기적 거래량 분석과 그 다음에 중기적 거래량 분석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또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자, 보통 우리가 거래량 단기 분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거래량이 이렇게 낮은 경우가 있어요. 낮은 경우. 그러면 이때는 보통 횡보 추세다, 바닥권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높은 거래량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죠. 거래량이 적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추세를, 자, 횡보,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거래량, 그러면 자, 상승, 횡보, 그 다음에 하락 이렇게 되는데, 그랬을 때, 자, 높은 거래량이 형성되는 경우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자, 이런 추세죠. 이렇게 상승을 할 때 거래량들이 이렇게 탁탁 씁니다. 위쪽으로, 네, 많이 이렇게 늡니다. 이렇게 쭉 거래량이 느는 추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세의 전환점, 자, 고점인데 거래량이 늘지 않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때 하락으로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 추세의 전환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높은 거래량의 세 번째는 뭐가 있냐? 바닥 확인형이 있습니다. 패닉 셀링입니다. 그래서 막바지에, 하락 추세 막바지에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기도 합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런 거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낮은 거래량과 높은 거래량 뿐만 아니라 추세 지속 여부 확인용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높은 거래량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는 상승 추세가 되면서 거래량이 상승을 하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죠. 자, 추세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올라가는데 거래량들이 이렇게 늡니다. 네, 이렇게 많이 늡니다. 쫙쫙 늘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얘가 예를 들면 이렇게 조정을 하면 거래량이 이렇게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게. 그 상승 추세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다가, 자, 상승 추세 중에 뭐가 살짝 조정을 받으면 거래량이 감소하는. 그래서 이거는 상승 추세 속의 거래량 감소는 일시적인 조정이다. 그 다음에 뭐로 다시 상승 추세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추세 거래량 상승이 되는 게 있습니다. 추세 지속 여부니까, 그죠? 하락 추세. 그럼 하락 추세란 얘기는, 자, 상승하고 횡보하고 이제 하락할 때, 그죠? 하락할 때, 자, 이때는 거래량이, 이 거래량 초기 때 모습이 어떻죠? 네,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증가합니다. 많이 이렇게 하다가, 자, 만약에 이때 다시 반등을 하죠. 아까하고 좀 틀리죠. 자, 상승, 자, 상승, 조정, 상승 이런 패턴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락, 반등, 그 다음에 하락 이런 패턴이죠. 그죠? 그러면 초기 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오다가 가격이, 주가가 살짝 반등을 줄 때 이때 거래량이 작아집니다. 보통 상승은 거래량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현상이 생길 때 우리가 추세 지속 여부
확인용으로 우리가 쓴다는 얘기죠. 네,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변하는 거에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예, 얼마 올랐네, 내렸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주가 상승보다는 일단 거래량 분석이 같이 병행이 돼야지만 똑같은 비율로 주가도 신경을 쓰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더 거래량을 더 신경 쓰는 게 앞으로 시장을 주가를 예측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요 이제 표를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요약을 했는데,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죠? 예. 이제 증가하죠, 거래량. 그러면 뭐가 예상이 되죠? 네, 강세 지속이 예상이 됩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계속 거래량이 늘어요. 예, 많이 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늘면 이게 계속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근데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다가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약세가 이제 가겠구나.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여기서 상승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거래량이 여기보다는 이렇게 느는 현상이 생겨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네. 자,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되는 거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자, 하락. 그죠? 근데 하락하는데 주가가 거래량이 증가해요. 그러면, 이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계속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주가가 자, 상승하고 횡보하고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하락 초입에 거래량이 갑자기 많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하다가 자, 반등을 하죠. 이렇게. 네, 반등을 할 때 거래량이 작습니다. 자, 상승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작다. 그러면 하락에 대한 초입에 보니까 거래량이 많이 증가한 상태에서 반등을 주는데 거래량이 약하다. 네. 그러면 이거는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 좀 참고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인 것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패턴은.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뭐 나누는데, 중기적으로 나누는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얘기를 또 좀 더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중기 분석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가 고점이 증가하고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시장이 강한 상승 추세에 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주가의 이제 고점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또 여기를 앞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 보통 요럴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섭니다. 네, 요럴 때. 자, 조정을 주다가 거래량 증가, 거래량 감소, 서서히 증가하다가 갑자기 이 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팍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올라가요. 그때 올라가면서도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시장이 강한 상승 추세이다. 파동을 뭐 살짝 말씀을 드리면 요게 이제 3파거든요. 네. 3파. 파동에서 상승 3파.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이제 막 증가하다가 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고점이 증가하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감소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옆에 앞에 있는 부분보다 거래량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모양을 보인다. 네, 이게 뭐죠? 하락 추세 전환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자,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딱 보니까 많이 안 늘어요. 야, 그러면 이거 앞으로, 그래서 거래량이 선행 지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동차는 휘발유로 가죠. 네, 휘발유로 가는데, 자, 이 앞에 거래량 많은 거는 휘발유가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상승이 예상이 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가솔린, 휘발유가 점점 줄어요. 자, 그러면 이 주가, 자동차가 멀리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 그런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이죠. 주가의 고점은 증가하는데, 제가 그래서 주간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우리나라 이제 주가 주요 종목들 분석을 해드리는데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고점은 증가하는데 거래량이 늘질 않아요. 예. 그거는 앞으로 그 주가, 뭐 애플이든 뭐 아마존이든 뭐 모든 종목들을 보시면,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멈춰 있어요. 거래량이 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뭘 예상할 수가 있다? 하락 추세 전환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이거 잘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꼭 참고하시고,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죠? 상승에 대한 어떤 상승 추세에 대한 설명이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추세가 이렇게 한번 형성이 되면 어떻죠, 여러분들? 계속 가려는 경향이 있죠. 잠깐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면, 자, 이번에는 하락이 되는 거죠. 주가의 저점이 점점 낮아지는데, 예, 거래량이 증가한다. 시장이 강한, 자, 무슨 추세죠? 하락 추세입니다. 예, 하락 추세.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반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 초입 때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많이 증가합니다. 네, 많이 증가했어요. 근데 많이 이제 증가하다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저점이 자꾸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자, 주가의 고점이 상승 추세에서는 주가의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그죠? 네. 그 다음에 하락 추세에서는 주가의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 이거죠. 자, 그러면 거래량까지 증가하면 시장이 강한 하락 추세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시장은 무슨 추세예요? 횡보하고 있잖아요. 뭔가가, 그래서 거래량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횡보해서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 주가의 저점이 낮아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강한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자, 어느 날 딱 봤더니 갑자기 얘가 또 거래량이 이렇게 또 작아져요. 예, 이렇게. 자,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작아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 네, 앞으로 얘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죠. 예, 여기보다 조금만 더 들어와도 얘는 반등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락, 반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가가 점점 낮아지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예상이다. 그런데 어떤 추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되죠? 예,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 여기 있는 거래량이 여기 있는 거 앞에 하락 초기의 거래량만큼 들어온다라면, 네, 이거는 추세 전환도 예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자, 그런 거 좀 보시고요. 자,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얘기할 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거래량의 의미와 그 다음에 거래량의 어떤 목적, 그 다음에 단기와 중기 분석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는 시장의 세력, 세력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매매 주체죠. 네, 매매 주체. 그래서 시장에는 매수와 그 다음에 매수 세력과 그 다음에 매도 세력 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가 표시가 된 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볼륨. 네, 볼륨이죠. 그래서 매수와 매도 세력 간의 어떤 균형에 의해서 시장은 오르고 횡보하고 내리고 횡보하고 오르고 횡보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친다. 예.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보통 매수 세력이 우위에 있냐, 매도 세력이 우위에 있냐? 당연히 상승을 할 때는 누가 우위에 있죠? 매수 세력. 그 다음에 자, 상승할 때, 그럼 하락할 때는요? 매도 세력.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보통 우리는 그거를 매집과 분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거래량에서 이제 매집과 분산은 어떤 뜻이냐? 시장이, 자, 어떤 시장이든 상관없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환율 시장, 채권 시장, 주식 시장, 뭐 여러 가지 시장이 다 있죠. 뭐 요즘에는 코인 시장, 이렇게 있죠. 그래서 누가 지배를 하냐? 매집은 매수, 분산은 매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확인을 하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는 매집과 분산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다? 시장 반전신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반전한다는 얘기는 횡보하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횡보하다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횡보 구간 그러면 장기 매집과 분산이 나타나는 구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횡보 구간, 그 다음에 장기 매집, 그 다음에 분산,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산은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매집과 분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면, 자, 매집이 뭐냐 그러면, 매집이란 시장이 무슨 세력에 의해서, 자, 매수 세력에 의해서 지배될 때,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 많은 거래량이 축적이 나타나는 매집 신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자, 추세 상승, 횡보, 이제 하락을 하죠. 이제 하락을 하는데 하락 말미에 엄청난 거래량이 터집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서 거래량이 막 이렇게 서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거래량이 쓰다가 어느 순간 얘가 설설설설 옆으로 횡보합니다. 더 이상 안 내려가고. 그죠? 그러면 지금 하락할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세력에 의해서, 자, 매도 세력에 의해서 지배가 되다가 갑자기 어느 일정 부분 시점에서 어떻게 된다? 더 이상 내려가질 못해요. 팔아도 내려가질 않아요. 이 물량을 누군가는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매도 세력이 힘이 빠져갖고 매수 세력에게 주도권이 상실이 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이런 상태가 계속 되게 된다면, 자, 뭐가 되는? 상승 반전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거를 변곡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히 요거 두 번째 거, 요거 매집의 구체적인 현상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꼭 알고 계세요. 자, 요거는 저점에서 나타나는 신호죠. 자, 종가가 높아집니다. 보통 우리가 종가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캔들을 볼 때, 여기 보면 이게 양봉이니까 여기가 종가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종가가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높아집니다. 요 부분에서. 요쪽, 이 바닥권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종가가 높아지면 전일 대비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향들이 막 생깁니다. 이렇게. 서서히. 그죠? 이거를 뭐라 그런다? 이 부분에서 매집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특히 이거. 하락 추세 후, 주가 변동은 없고, 횡보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매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종목이든, 뭐, 지수든, 뭐, 환율이든 무슨 다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 분석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팁을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여기서 자꾸 요 부분에서, 요 바닥권에서 뭐가 증가하냐? 양봉의 개수가 자꾸 증가합니다. 양봉의 개수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매집과 분산을 얘기할 때 매집은 좀 길어요. 기간이. 긴 경향이 많습니다. 긴 경향이. 분산은 좀 짧은 경향이 많고요. 파는 거, 매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피 좀 차트를 좀 펴놓으시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나중에 한번 제가 요거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두세 번 더 할 건데요. 그때 이제 코스피 차트 갖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 차원입니다. 예습 차원에서 한번 공부를 좀 해 보시고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그래서 지금 왜 자꾸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이 계속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거래량 분석으로도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은 뭐냐 그러면 분산이라고 하면 자, 시장이 뭐에서 매도 세력에 지배될 때다. 자, 상승 추세에서 많은 거래량이 축적이 나타나는 분산 신호. 자, 그러면 아까 상승 조정 상승하다가 자, 여기 고점 부근에서 이제 고점 부근에서 자, 어떤 현상이 생겼냐? 그러면 자,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 지금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자, 상승할 때는 제가 뭐라 그랬죠? 거래량이 증가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중기 분석에서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거래량이 많이 이렇게 쓰다가 갑자기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하락 반전하기 쉽다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요 구체적인 현상도 꼭 암기 내지는 꼭 확인.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마무시하게. 자, 뭐죠? 종가가 낮아집니다. 종가가. 자, 그러면 종가가 어떻게 낮아지냐면 자, 보시면 고점 부근에서 갑자기 음봉들이 막 이렇게 되면서 자, 출현하면서 보십시오. 음봉은 이제 종가가 밑에 거죠. 여기가. 그죠? 이런 현상이 자꾸 생겨요. 어디 부분에서? 고점 부근에서. 그래서 근데 종까지는 낮아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음봉이 생기면서 또 음의 거래량이 막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서 서서히 하락으로. 그래서 자, 상승 추세 후 주가 변동이 없고 자, 상승 후 횡보하는 거죠. 쭉 횡보하다가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다가 음봉의 개수가 증가할 때 음봉의 개수가 증가할 때 자, 이런 현상이 생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집과 분산. 분산은 매도라고 했고, 매도. 잘 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예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의 예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이제 비트코인인데요. 여기 이제 주봉이고요. 좀 보시면 조금 전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매집, 이 구간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주가는 계속 되는데 양봉들이 많죠, 그죠? 매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부터 지금 보시면 자, 요 부분부터 지금 상승을 조금 하기 시작하죠. 자, 거래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거래량 늘죠. 지금 이렇게 늘고 있죠. 자, 요 부분까지 여기 최고점을 찍을 때, 그죠? 그래서 요렇게 상승 초입부터 거래량이 늘기 시작해서 어떤 자, 상승 하락 그 다음에 상승할 때 조정 줄 때 보면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죠? 더 많이 생겨서 올라가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매집과 그 다음에 자, 초기에 매집, 그 다음에 쭉 자, 주가 상승, 그래서 상승의 전형적인 거래량 특징이 보이고 있죠.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분산 과정인데, 여기가 이제 분산 과정이죠. 이렇게 내려오는 분산 과정인데 보면 요 초기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어때요? 확 줄죠. 그러다가 여기서 또 바닥을 형성을 하죠. 이렇게. 자, 상승과 하락과 횡보. 이때도 보면 거래량이 많이 죽어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서도 상승할 때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그러면 하락할 때 보니까 어때요? 많이 늘진 않았죠. 그러면 얘는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하락을 하다가 이때가 이제 뭐냐면 이때가 이제 팬데믹 상황.
그죠? 예. 완전히 팔았다 이거죠. 그러면 세력들은 알고 있어요. 아, 이제 물량 나올 거다. 다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상승 초입 때 거래량 증가하다가 예, 살짝 조정을 주니까 거래량이 줄죠. 그래서 상승, 하락. 예, 그 다음에 또 상승할 때 어땠습니까? 여기도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죠. 그러면 지금 딱 보니까 무슨 과정이에요? 매집이에요? 분산이에요?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했죠. 여기 1월 11일 주간입니다. 요게 1월 18일 주간. 갑자기 거래량이 드니까 아, 얘네들이 지금 분산 과정에 들어갔구나. 팔고 있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보이시죠? 자, 상승할 때 거래량 증가하고 자, 하락할 때 초입에 거래량 증가하면서 이렇게 분산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이 되게 쉽다는 얘기가 뭐냐면 거래량 갖고도 너무 쉽게 파악이 돼요. 이게 얘는 오로지 가격과 거래량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환율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이제 코스피나 아니면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거래량 분석이 통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특히 S&P 500 같은 경우는 상승할수록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상승할 때 자, 주가의 고점이 증가되는데 거래량 감소가 되면 하락 추세 전환 예상이라고 그랬죠. 예.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돼 있고 자, 일봉을 보시면 비트코인 네. 이렇습니다. 자, 얘도 지금 네, 제가 이제 파동으로 할 때 여기 이제 4파고 지금 현재 5파가 진행 중인데 자, 올라갈 때 거래량이 쭉 증가하다가 조정 줄 때 좀 많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좀 나오다가 다시 또 거래량이 또 증가해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여기요. 요거. 거래량 증가한 부분 보시죠. 그런데 갑자기 요날 예. 고점에서 한 3일 정도 분산은 무지하게 빨리 일어납니다. 매도는. 네. 예, 엄청나게 매집을 하다가 천천히 상승시키다가 마지막 파이널 확 치고 그래서 제가 자꾸 끝이란 얘기가 이런 뜻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어때요? 좀 보시면 자, 여기서 갑자기 거래량이 터졌죠. 그러면서 자, 전형적인 하락 추세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자, 상승할 때 거래량이 상승하다가 자, 고점에서 이틀인가 딱 머물고요. 거래량 보시면 이틀 정도 3일이네요. 3일. 예.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량 터지면서 자, 반등을 줄 때 뭐라 그랬죠? 하락 추세 때 얘가 진정으로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늘어야 된다 그랬는데 안 늘었죠. 마찬가지. 지금 어때요? 하락할 때 여기 엄청나게 내려왔죠. 근데 반등을 주는데 거래량이 안 서요. 앞에만큼. 야, 얘 힘이 없네. 지금도 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네, 거래량 보세요. 안 들어오죠. 아, 그러면 얘는 지금 추세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구나.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비트코인은 어느 때부터 네, 가장 결정적인 게 1월 11일부터 네,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된 겁니다. 뭘 보고? 거래량을 보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 이거 앞으로 계속 내려가는데요. 여러분 토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토낀다는 말이 이제 빠져나오자 이제 그런 뜻이죠. 이유는 딱 보니까 거래량이 있었더라. 미리 예고한 거죠. 예. 이때보다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죠. 몇 프로 내려왔을까요? 보실까요? 종가상으로 보면 네. 거의 한 20%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18%.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단 며칠 만에 며칠 만에 생긴 일입니다. 그거를 미리 알았어요. 저는 어떻게? 거래량을 통해서.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량 분석이 그만큼 네, 유용하다. 예, 그러면 거래량 분석을 얘기 안 하는 베이비들은 다 뭐다? 예,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진짜입니다. 네, 왜냐하면 주가에 유일하게 선행하는 지표가 거래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참고를 좀 하시고 그럼 테슬라 한번 볼까요?
테슬라를 좀 보시면 이거는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보는 건데 테슬라 좀 보시겠습니다. 예. 자, 테슬라를 보시면 이제 주봉인데요. 네. 자, 지금 여기 자, 얘가 지금 파동상으로 뭐 2파, 3파, 4파, 5파인데 파동을 떠나서 자, 보세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요때보다 거래량이 어때요? 많이 줄었죠. 그죠? 특히 요 주간, 이 주봉인데요. 12월 14일 주간에 나름 거래량은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올라가겠네.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상승을 보니까 특히 요 날 24% 오른 날, 오른 주간 어때요? 거래량이 앞에보다 적죠. 참 그리고 여러분들 보통은 거래량 이동 평균 하나 정도는 여기 거래량 이동 평균 20일 이동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평균보다 지금 안 들어왔어요. 어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면 주가의 고점이 증가됐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하락 추세 전환이 예상이 된다. 저는 그래서 테슬라 조만간 꼬나 박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로 봤을 때? 유일한 거래량 선행 지표입니다. 안 들어와요. 시장은 알고 있어요. 얘가 그만큼 좋은 회사고 좋은 주식이고 하면 벌써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가요. 지금 2주째. 그 다음에 고점이 낮아졌어요. 거래량 줄었어요. 전형적인 무슨 추세의 예고죠? 하락 추세 예고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 RSI 지표가 계속 지금 다이버전스예요. 못 올라온다니까요. 거기다 선행 지표인 거래량 지표까지도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이만큼 나오고 강력한 거래량이 나오고 올라간다라면 추가 상승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추가 상승이 안 되고 이런 엄청난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밑으로 내려온다면 이제 본격적인 하락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일봉을 보시면 일봉에서도 보면 자, 주가는 횡보하는데 자, 거래량은 줄고 있다. 이거 조만간 내려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지표값도 얼마죠? 67입니다. 이 기세가 다 어디 갔는지 그죠? 없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주가 추이에 대한 방향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더 여러분들하고 이제 2-3시간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중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건 처음인데 많이 좀 활용을 좀 하시고 한번 이제 복습을 살짝 하고 넘어 마치겠습니다. 자, 거래량은 분석하고자 하는 기간 동안에 그냥 거래된 주식 수입니다. 거래량 분석은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이거 얘기 안 하고 자꾸 지표나 뭐 추세나 이런 것만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경계하시라. 가장 중요한 분석 방법이고 가격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가격의 선행 지표다. 오늘 맛만 보셨죠? 그 다음에 추세 분석이 가능하고 상승 추세 진입 시, 하락 추세 진입 시 할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량 분석을 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패턴 분석이나 삼각형 패턴 거래량 분석은 필수다. 나중에 특수한 경우는 따로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주가 변화 확인용과 그 다음에 주가 변화 예측에 대한 그래서 어떤 추세가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으면 추세 유지가 부족하다. 조금 전에 비트코인 그 다음에 테슬라로 예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분석적으로는 단기든 중기든 상관없습니다. 다 적용이 되고요. 낮은 거래량 얘기는 횡보 추세일 가능성이 높고 높은 거래량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상승 추세, 추세의 전환점이나 시장의 바닥 확인용으로 공포, 클라이막스 셀링
패닉 셀링일 때, 아까 보셨죠? 팬데믹 상황에서 파는 거,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추세 지속 여부 확인용으로도 우리는 쓴다. 단기 거래 분석에서 그래서 상승 추세일 때 거래량이 상승하면 상승 추세, 조정할 때는 거래량이 감소, 그죠? 하락 추세일 때 거래량이 상승하면 하락 추세, 반등 시에는 감소한다.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하나의 표로 정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 분석은 주가 고점이 증가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면 시장은 강한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보고, 주가의 고점이 증가하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하락 추세 전환이 예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주가의 저점이 낮아지고 거래량이 진다는 얘기는 시장이 강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비트코인. 그 다음에 주가의 점점이 낮아지는데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뭐로? 매집과 분산. 그러면 시장은 누구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보통 우리는 시장 반전 신호로 사용을 하고, 횡보 구간, 장기 매집, 그래서 분산이 나타내는 구간으로 우리는 세 가지로 보는데, 그러면 매집은 뭐다? 횡보 추세에서, 그죠? 아니면 하락 추세 마지막에서 거래량 축적이 나타나는 신호. 그래서 매도 세력이 매수 세력에 의해서 힘을 잃은 상태. 자, 이 말이 중요하죠. 상승 반전되기 쉬운 상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 꼭 암기, 머릿속에 꼭 넣어 놓으십시오. 요거 종가가 높아지면 전일 대비 거래량이 증가한다. 특히 우리나라 환율을 잘 보십시오. 환율 지금 종가가 높아지면서 올라가고 있죠. 거래량도 특히 달러 인덱스, 우리나라 환율, 원달러 환율, 달러 인덱스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하락 추세로 주가 변동이 없고 증가하는 현상이 있는데, 특히 양봉의 개수가 점점점 증가한다. 매집의 구체적인 현상이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산입니다. 파는 거죠. 매도. 그죠? 그래서 상승 추세 많은 거래량 축적 때는 분산 신호고, 자, 매도 세력의 주도권이 상승이 되고 하락 반전되긴 쉬운 상태다. 그래서 꼭 명심하실 거, 이것도 암기. 자, 종가가 낮아지며, 종가 뭔지 아시죠? 전일 대비 거래량이 증가한다. 뭐다? 음봉의 개수가,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자, 테슬라 포인트 하나. 종가가 낮아지는데 거래량 증가하면 최대 경계령을 발동을 해야 된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벌써 시작이 됐고요. 테슬라는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런 거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늦은 밤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요거는 뭐 수십 번 반복해 보셔도 좋으실 영상입니다. 공부 꼭 많이 하시고 엄청나게 내공을 쌓고 시장을 바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